4단원 물체의 무게. 이번 시간에는 처음 시간인 단원 도입과 두 번째 시간인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하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70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무엇을 타고 있나요? 이 친구들이 시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시소 여러분들 타본 적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놀이터에서 주로 봤을 거예요. 이 시소를. 근데 이 시소는요. 제가 최근에 봤던 시소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최근에 본 시소는 여기 용수철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좀 덜 들이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진상에 있는 시소는 여기 밑에 타이어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비슷한 친구들이 앉으면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시소가 움직이나요? 아니죠. 발로 여기를 밀어야지 이 시소가 타이어와 부딪히면서 튕겨나가는 힘으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제가 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양팔저울이 있습니다. 시소, 양팔저울. 왜 이런 그림과 사진을 놨을까요? 이번 단원의 이름이 뭐죠? 물체의 무게입니다. 물체의 무게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앞으로 이것들이 왜 물체의 무게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양팔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무거운 물건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택배가 왔을 때 상자를 들었어요. 혹은 책을 들었어요. 아니면 학기 말이나 아니면 학년 말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다음 학년도에 책을 가져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가져갈 때 무거운 책들을 한꺼번에 책가방에 넣고 옮기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가요? 자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4쪽, 75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 찾기. 우리는 물체를 들고 있는 사람의 표정, 몸동작을 보고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자를 들고 연기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동작을 보고 누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사회자가 말합니다. 상자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속이 보이지 않는 똑같은 상자 3개, 책 여러 권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둠에서 사회자 한 명과 상자를 들고 연기할 사람을 정해요. 상자를 들고 연기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상자에만 책 여러 권을 넣어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연기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동작을 보고 누가 가장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 다른 모둠 사람들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는 데 필요한 행동을 사회자에게 요구하면 사회자는 이를 연기할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냐면 여기에서 표정, 몸동작,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 알아맞히기 놀이를 해볼까요? 모둠에서 사회자 한 명과 상자를 들고 연기할 사람을 정합니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상자를 들고 연기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상자에만 책 여러 권을 넣습니다.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 표정이나 몸 동작을 나타냅니다.
상자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관찰하는 친구들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모두먼을 찾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사회자에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친구,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세 번째 친구,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그런 다음 연기하는 모두먼들의 표정이나 몸 동작을 보고 누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지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 찾기. 여러분들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으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표정이 될 것 같아요? 미소를 띠게 될까요? 아니면 입을 꽉 물게 될까요? 자, 허리를 펴게 될까요? 허리를 굽히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게가 더 무거우면 힘을 더 많이 주게 되니까 얼굴이 더 빨개지죠. 또 힘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은 근육을 더 많이 쓴다는 거니까 근육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76쪽, 77쪽을 봐주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수박을 보고 있어요. 수박을 사려고 아마 갔겠죠? 여러분들 수박 살 때 가벼운 수박을 사고 싶어요? 무거운 수박을 사고 싶어요? 속이 꽉 찬 수박을 고르려면 우리가 겉에 둘레만 보고선 알 수 없어요. 그 수박을 들어보기도 하고 통통통 두드려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게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빠, 날씨도 더운데 수박을 먹는 것은 어떤가요? 수박을 골라볼까? 준서야, 아빠가 보기에는 이 수박이 무거운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저는 그 수박보다 이 수박이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누가 더 무거운 수박을 골랐을까요? 어떤 수박이 더 무거운지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수박이 더 무거운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으로 통통 두드려본다, 들어본다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른 거랑 부모님이 고른 것 또는 친구들, 형제, 자매가 고른 게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수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이나 아니면 물건을 고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다른지, 그리고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 정하기. 바구니 여러 가지 물체 스마트 기기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 정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물체를 한 가지씩 준비해 바구니에 넣습니다. 각자 바구니에 넣은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물체를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내가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와 모든 구성원들이 쓴 물체의 무거운 순서를 비교해 봅시다. 무거운 순서가 모든 구성원들끼리 같지 않다면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방금 본 그 수박 고르는 장면에서 나는 이게 더 무거운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더 무거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즉 사람마다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 빨간 색깔 입은 분은 들고 있는 수박을 무겁다고 하고 이 노란색 티셔츠 입은 사람은 다른 수박을 더 무겁다고 할까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무게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으로 들어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물체를 들어보고 무거운 순서대로 물체 이름을 써볼 거예요. 실험 관찰 38쪽입니다. 물체는요, 이런 것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위, 지우개, 연필, 필통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무거운 순서로는 뭐가 가장 무거운지 적어 보시면 됩니다. 가위, 지우개, 연필, 필통을 두고요. 뭐가 가장 무거운지, 두 번째로 무거운 거, 세 번째로 무거운 거, 가장 가벼운 것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볼 거예요. 내가 쓴 것과 친구들이 쓴 무거운 순서가 같은지 다른지는 학급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은가요? 같지 않은가요? 이거는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까닭도 적어 보시면 돼요. 같다면 비슷하게 느끼는 걸 거고요. 같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까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우리 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써봅시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컴퓨터, 패드 등등을 이용하여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시를 몇 가지 들어줄게요.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낼 때 우편물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따라서 보내는 값이 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를 이용하기도 해요. 또 화물차가 싣고 있는 짐의 무게가 적합한지 알기 위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무게가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많은 무게를 화물차가 싣고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적정량만 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죠. 이 짐의 무게가 적합한가? 알기 위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체국에 갔어요. 뭔가 물건이나 보내는 소포나 등기를 보내기 위해서 봉투를 올려놓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위에 올려두나요? 기억해 볼 수 있나요? 이거는요, 저울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 그람 수가 나와요. 또는 키로 수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볼까요? 크기가 크면 더 무거울까요? 크기가 크면 더 무거울까요? 어떤가요? 아까 봤던 그 물체를 들고 있는 친구들, 누가 가장 무거울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속이 보이지 않는 똑같은 상자 3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한 친구만 책을 조금 더 넣어 놓는 거, 이렇게 했었죠. 크기가 크면 더 무거운가요? 아닙니다. 물체의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부피가 크지만 가벼운 물체도 있고요. 부피가 작지만 무거운 물체도 있습니다. 큰 박스 안에 책을 한 권 넣었어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크기가 큰데 가벼워요. 그런데 작은 박스 안에 책을 5권 넣었어요. 어때요? 똑같은 책 5권을 넣었다고 생각해보면 박스는 더 작지만 더 무게는 무겁습니다. 이렇게 크기와 무게가 똑같이 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이 사람 누군지 아나요? 이 무게를 말하면 질량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근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이작 뉴턴은요, 1642년에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유복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뉴턴은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거 생각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호기심과 집중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기계를 다루면서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돌로 해시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1661년에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1665년 당시 런던에 흑사병이 돕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2년간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과를 보면서 왜 얘가 땅으로, 아래로 내려갈까? 생각을 하다가 중력에 대한 영감을 얻습니다. 그 뒤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표현하는 미적분법을 개발하고요. 반사망원경의 발명 등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1687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출간해요. 여기에서 뉴턴이 질량이 어떤가, 무엇인가, 물체의 고유한 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뉴턴이 운동법칙, 중력법칙 등을 발표합니다. 1705년 뉴턴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귀를 받았고 172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려면 저울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저울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저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